트럼프 머스크 팀이 강력한 정부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연방정부, 연방공무원 대폭 감축 작업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하의 수습 직원 20만 명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정부와 연방 예산 절감을 위한 연방정부 다운사이징, 감축을 더 강력히 밀어붙일 것으로 단언했습니다. It's a big, tremendous saving for us. We want to downsize government, but make it better. Run it better. 트럼프 머스크 팀은 지난 주말 1년 이하의 수습 공무원 20만 명을 무더기 해고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IRS 국세청 15,000명이나 한꺼번에 자르는 등 해고 태풍을 광풍으로 몰아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해고 태풍에서는 최소 12개 부처와 기관들에서 수천 명씩 해고했으나 이번 주에는 전임 행정부에서 대폭 증원된 IRS 국세청에서만 15,000명이나 해고해 부처당 수천 명 규모가 수만 명으로 급증하고 연방교육부 등 부처가 아예 폐지되는 해고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처 폐지가 예고되고 있는 연방교육부의 폐지가 발표되면 전체 직원 4,200명 전원이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23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워싱턴 수도권의 근 50만 명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15만, 텍사스 13만, 플로리다 9만 4천 명, 조지아 8만 명, 뉴욕 5만 4천 명으로 미 전역에 경랑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머스크 측근으로 알려진 OPM 연방인사관리국의 찰스 에젤 국장대행은 각 부처와 기관들에게 무더기 해고 이메일을 보내고 고용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You will receive your termination notice via email shortly, and it will include the reason for termination. 지난 주말에 확인된 해고 규모를 보면 캘리포니아 등에서 산불 방지 앞장서야 하는 시기임에도 산림청에서 3,600명이나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비드와 독감 등 미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연방보건복지부에서도 3,600명이나 해고됐습니다. 그중에서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과학자, 의학자, 연구진 등이 1,300명이 해임됐습니다. 연방에너지부에서는 2,000명, 내무부에서는 2,300명이 잘렸으며 재향군인부와 NIH, 국립보건원에서도 각 1,000명 이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앞서 FBI, 연방수사국에서도 1년이 안 된 특별수사관 후보 1,000명과 분석요원 2,600명 등 전체 10%나 해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무부, 농무부, 주택도시개발부, 중소기업청에서도 수백 명씩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민단속을 지휘하고 있는 국토안보부에서도 405명이 해고됐습니다. 완전 폐지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 USAID에서는 연방공무원 거의 전원인 4천여 명이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도 1,600명 중에 우선 100명이 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용된 지 1년 이하인 프로베이셔널이 수습직원 20만 명을 우선 집단 해고하고 있으나 폐지 대상이나 전임 행정부에서 대폭 증원했던 국세청 등에서는 채용기간과 관계없이 무더기 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항모기를 관리하고 있는 해관전청에서 300명을 해고 통보했다가 번복해 다시 복귀시키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룡부처 펜타곤, 국방부가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오기 전에 알아서 대폭 삭감하겠다는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자체 삭감안에는 오래돼 더 이상 쓰지 않는데도 연방 의원들의 반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구식 무기나 장비, 비싼 생산 유지비를 들여야 하는 첨단 전투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군과 민간 관리를 합하면 300만 명이 있고 한 해 8,500억 달러의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공룡부처 펜타곤이 트럼프 머스크 팀의 다음 타겟으로 꼽히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타곤은 머스크의 도우지 팀이 도착해 감축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대폭 삭감하겠다며 자구책까지 마련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도우지 팀을 환영할 것이라며 연방정부 개혁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각 군별로 삭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각 군이 펜타곤에 보고한 삭감 대상들은 오래돼 더 이상 필요 없는 구식인데도 연방 의원들의 반대로 없애지 못하고 있는 무기나 장비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생산해내는 무기나 장비를 없애는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구식 드론 무기와 남는 전투 차량들을 없애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프리게이트 호위함과 연안 전투함을 축소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미 공군은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는데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최첨단 스틸스 전투기인 F-35를 막대한 생산 유지 비용 때문에 중단해야 할 대상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F-35 스틸스 전투기는 성능이 아니라 생산 유지 비용 때문에 실패작이고 이를 만드는 사람들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F-35 스틸스 전투기는 대당 생산 비용이 8천만 달러 내지 1억 1,500만 달러나 되고 평생 유지비는 1조 7천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에 비해 F-16 전투기는 대당 3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F-35보다 더 높은 성능과 전투력을 가진 F-22 랩토 전투기는 대당 3억 내지 4억 달러나 드는 비용 문제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팀이나 헥스 펜타곤에선 F-22에 이어 F-35 스텔스 전투기도 생산을 중지하고 전투력은 향상시키는 대신 비용은 크게 낮춘 차세대 전투기 생산을 앞당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도우지 팀과 헥세스의 펜타곤이 과연 어떤 무기나 장비를 선택해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업과 지역 경제 때문에 미군의 필요에 기반한 생산을 외면해온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전면 개혁에 발맞춰 대폭 양보하게 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 체포와 추방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당초 예상보다 2배 많은 1,750억 달러를 공화당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민단체들이 1년에 100만 명을 추방하려 할 때 추산한 불법 입국자 체포와 구금, 추방 비용보다 더 올려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에게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한 달도 안 돼 예상됐던 예산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는 게 쉽지 않은 작전이지만 우선 예산 부족으로 강행군을 밀어붙일 수도 없는 벽에 부딪혔다고 NBC 뉴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최일선에서 실행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이미 현 회계년도에 예산이 바닥나 2억 3천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급 부처인 국토안보부는 산하기관인 TSA, 교통안전청 등에서 예산을 끌어다 지원하고 미군들로부터 병력과 시설, 예산을 대거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에는 직속인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7,700명과 연방법무부 산하인 FBI 연방수사국, ATF 알코올담배총포국, DEA 마약단속국, 연방마샬 등에서 수천 명씩을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어 최근에는 재무부 산하 IRS CI 국세청 특별수사대 2,300명의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체류자 체포에서는 1월보다 2월에 더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1일 체포자 수를 발표하다가 2월 들어 중단했는데 대신 국토안보부는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3주간 8,768명을 체포했고 5,693명을 추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불법 체류자 체포가 1월에는 800명대에서 2월 들어 600명대로 줄어든 것이라고 NBC 방송은 지적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추방자들을 태운 미군 수송기 등 항공기 운항을 109번 실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65회이고 취임 후에는 44회로 하루 평균으로는 5회 안팎으로 거의 같았습니다. 2월 들어 추방용 항공기 운항이 6회로 늘어났으나 대폭 증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스의 전세 항공기를 운행했을 경우 시간당 8,600달러가 들었으나 미군 C-17 수송기는 3배 이상인 28,500달러나 소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의회에 4년간 1,750억 달러를 긴급 배정해달라고 간청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인 1,750억 달러를 수용했으나 공화당 하원은 1,10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확정될 첫 번째 예산 추정 법안에서 얼마나 배정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플로리다주가 불법 이민 단속법들을 새로 제정하고 시행에 돌입해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 국자체포 추방작전보다 한 발 앞선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불법 입국자들이 들어왔다가 적발되면 범죄자로 처벌받고 살인과 아동 성폭행 등 중범죄에 대해선 사형을 추구하며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한 거주민 학비 적용이 폐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가 된 플로리다가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 작전에 협력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한 발 앞선 행보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초강경 이민법 패키지들을 상하원에서 최종 가결하고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켜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새로 제정된 이민법 관련 패키지에선 첫째, 불법 입국자들이 플로리다에 들어오다가 적발되면 주지역 범죄로 처벌받게 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경범죄로 처벌받지만 2번 이상은 중범죄로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됩니다. 불법 입국 체류 신분은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플로리다에서 주법상 범죄로 추가 처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불법 입국 체류자들이 1급 살인, 아동 성폭행 등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플로리다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 전담 요원 50명을 선발해 운용키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률은 3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불법 이민 단속 요원 50명을 선발해 운용토록 했습니다. 플로리다 사법 집행관들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을 돕는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당국이 불법 입국 체류자들을 체포해 구금할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을 포함해 주정부 고위 책임자들로 이민법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불법 이민 단속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불법 이민 단속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플로리다에서는 이제 불법 체류 대학생들에 대해선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플로리다는 그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25개 주와 함께 서류 미비 대학생들에게도 저렴한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왔으나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거주민 학비는 타주 학생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에 비해 절반 정도의 수업료를 적용받는데 이를 폐지하면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다니는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초강경 불법 이민 단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배경에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인데다가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이후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3주 동안 행정명령과 행정지시, 선언 등으로 85개의 행정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와 대외원조 동결, 국제기구 탈퇴 등 외교 분야가 가장 많았고 연방정부 일대 개편, 불법 입국자 체포 추방작전 등 이민 관련 행정조치들이 3대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입법을 통한 정책 추진이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과 행정지시, 선언 등 행정조치들을 발동해 일대 변화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후 2월 9일까지 3주 동안 83개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10일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2건의 행정조치를 취해 85건 발동으로 늘어났습니다. 85건 중에서 대통령 행정명령이 58개이고 지시나 선언이 27개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외교 분야가 17개로 가장 많고 연방 개편이 13개로 2위, 이민행정명령이 12개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분야에서 3대 교역국들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서명했고 멕시코와 캐나다산에 대한 25% 관세는 3월 1일까지 한 달간 유예했으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4일 자정 발효시켰고 중국으로부터 10 내지 15%의 보복 관세를 10일자로 발효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에는 모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The beginning
of making America rich again. Foreign companies will move to the United States, will make their steel and aluminum in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it'll be cheaper. 미국서 사용되는 철강의 25%인 연간 2,500만 톤을 수입해오고 있는데 1위는 캐나다, 2위 멕시코, 3위 브라질에 이어 한국이 연간 260만여 톤으로 4위여서 무관세에서 25%의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USAID를 통한 대외 원조를 동결시켰고 파리 기후협약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연방 기관들과 공무원들을 대폭 감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13개 행정조치를 발동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EI 정책,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기반한 연방정부 정책과 담당 부서, 프로그램들을 모두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USAID에서는 전 세계에서 일해온 10,000명 이상의 직원들 가운데 290명만 남기고 국무부에 흡수 통화시키려다가 소송에 걸려 일단 중지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무직처럼 일반직 공무원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스케줄 F를 재발동해 놓고 있으나 연방 공무원들의 집단항의와 소송, 연방 법원들의 이딴 제동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민행정명령으로는 12개를 발동해 세 번째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헌 시비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다가 연방법원 3군데로부터 시행을 중지당하고 있습니다. Birthright. That's a big one. It's ridiculous. We'r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this with birthright, as you know. 다만 난민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하는 리메인 멕시코 정책을 부활시키는 등의 국경 봉쇄 조치로 불법 입국 시도 체포자들이 2월 들어 일주일간 바이든 시절보다 91%나 급감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은 초반 목표치에는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연방사법집행관들과 미군, 지역경찰까지 가능하면 총동원해 갈수록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